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얼굴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박선원이라는 친구인데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국정원이 다루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거액의 예산을 이 사람이 다 주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반미주의자의 친중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미 친중이라고 해서 위험하냐? 그게 아닙니다. 반미 친중이라고 해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그레이드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희한한 사람을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자, 국정원의 어마무시한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핸들링 될 것인가? 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느냐?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국정원 대외비 예산 어디에 쓸 것인가? 김정은이 한테 만날 때마다 한 손에 쥐어주고 한 손에 악수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박지원 하나로는 안심하지 못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 사람을 박아넣습니다. 어디에다?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에다가.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력을 조금씩 파보겠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조직관리를 총괄해서 사실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에 반미 친중 성향이 뚜렷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386 운동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은 파쇼 제국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반미학생운동 대표 조직이 어디죠? 삼민투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정치,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 삼민이죠. 삼민. 민족통일, 민주정치,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이 삼민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 문화원 증거 사건의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문화원 증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서 구속되었고 당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염장이 확 찔러지죠. 박지원이 또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박지원이보다 할배급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기회주의자잖아요. 기회를 찾아다니는 그 기회주의자, 창사꾼에다 기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정통 반미주의자. 오죽하면 미국 문화원을 강제 청구해가지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겠습니까? 이제 실장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조실장이 됐습니다. 이 박 실장의 강한 반미 성향은 미국과 정보 공조, 이제 미국하고 정보 공조 하겠습니까? 미국이 이런 사람한테 자기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사람한테 정보 주겠습니까? 정보 공조도 물 건너갈 것이고, 휴민트가 뭡니까? 인적 정보, 뭐 시건트는 신호 정보 이런 건데, 휴민트 쪽에 정보가 넘어오겠습니까? 휴민트 쪽 이제 완전히 약화되는 거죠. 정보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히 정한 이치고, 미국이 왜 이런 반미주의자한테 정보를 줘요? 대북 정보 수집보다는 북한에다가 오히려 정보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대북 접촉에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집중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 어느 방식으로 쓸까? 박 실장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낼 때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주파 이래요. 자주파가 뭐냐면은 반미파, 이걸 자기네들이 말을 바꿉니다. 말을 어떻게 바꾸냐? 자주파로 바꾼 거예요. 반미파가 자주파입니다. 자주파로 분류돼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외교 관련들과 자주 충돌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갈량이고 꾀주머니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제갈량은, 꾀주머니는 무슨 꾀주머니? 꾀주머니를 한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사라 그러거든, 모사. 박 실장은 2010년도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 것을 부정하고 선체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표적인 천안함 폭침설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증거가 나오고 의뢰 조각까지 나왔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박 실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때립니다. 법원에도 운동권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2010년 12월 달에는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는 말을 미국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말하면서 정보를 확 다 풀어버린 이력도 있습니다.
워싱턴 고위 관계자가 김정일 정권이 곧 망할 텐데 한국이 북한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테니까 좀 떼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 때문에 한미 간 불신이 조장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중파입니다. 친중파가 어떻게 되느냐. 박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본격적인 친중 성향을 보입니다. 2017년 8월 북한 김정은이가 괌 포위 공격 훈련의 대처 방안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해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요.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해라. 결국은 김정은이를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자 하면서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5개월 뒤 그는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임명됩니다. 박 실장은 6개월간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뒤 사임하고 귀국해서 국정원장 특보로 일하면서 서훈 전 원장과 끈끈한 측근 관계를 유지합니다. 과거 반미 학생운동 전력에 더해서 이번에는 노골적인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운동권 출신,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바로 그 주범, 같은 운동권 출신 리인영 동무하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인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트리오가 짜졌죠. 돈을 직접 주무르게 된 박 실장, 그리고 박지원, 이건 대북 송금 기술자, 그리고 북한에 뭘 못 퍼져가지고 오늘도 북한 술을 반입하기로 결정한 리인영 동무하고 세 사람 트리오가 딱 되면서 이 정권이 북한에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지 백일하에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되겠냐?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부터 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드 파워를 키워라 하는 책을 이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이 책에 보면 희한한 게 나오는데, 방코델타 아시아, 여러분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마카오에 있는 은행 하나 문 닫아붙다 그랬죠. 그게 방코델타 아시아입니다. 거기에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실장이 그 돈 꺼내가지고 북한에 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에 북한 자금, 김정은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꺼내서 북한에 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동결 해제를, 즉 자금이 일단 동결이 돼버렸잖아요. 동결 해제를 위해서 박 실장이 미국 재무부와 협상까지 합니다. 미국 재무부하고 북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왜 북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동결이 해제됐습니다. 이게 자금 찾아갈 수가 있죠. 그죠? 미국이 동결을 해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나서서 설치고 다니니까. 그러자 북한이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자 이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희한한 짓을 합니다. 문제의 2,500만 달러를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송금하자. 북한의 비자금을 송금해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해가지고 2,500만 달러를 우리가 송금하고 나중에 2,500만 달러 찾아오자. 우리 돈으로 먼저 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책은행,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주자. 와, 정말 문재인은 이 책 추천사에서 추천사까지 있습니다. 이 박선원이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실력을 겸비했다면서 비로소 능력과 진보적 정신을 겸비한 안보정책 전문가를 가지게 됐다. 이 사람을 안보정책 전문가래요. 여기서 뻗쩍 넘어가죠. 김정일이를 위해서 방코델타 아시아 2,500만 달러를 김정일이가 안 찾아갔지. 우리가 안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자. 한국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동원해서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 힘으로 찾아오자. 찾아오거나 아니면 김정일이 찾아서 우리 주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2,500만 달러를 그렇게 핸들링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바로 박선원. 지금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 돼가지고 국정원의 돈을 다 핸들링하게 됐습니다. 대외비 자금을. 대외비 자금은요, 국회에 보고도 안 합니다. 어디다 썼는지 보고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가지고 김정은이 손에 쥐어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국정원 비자금이, 대외비 자금이 김정은한테 직접 넘어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송금 기술자가 누구라고? 박지원. 이 친구는 또 뭐라고? 방코델타 아시아 2,500만 달러를 대신 주자고 주장했던 사람. 거기에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동원하자고 했던 사람. 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되었습니다.